네, 말씀드린 대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관세 협상 막바지인데요. 네. 진행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은 올코스트 프레싱인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 선택하는 건 선택지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조건을 무리를 해서라도 8월 1일 이전에 조건을 맞출지 아니면 8월 1일 이후에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란 건 미국이 원래대로 관세율 25% 갈지 아니면 유예를 좀 해주고 협상을 더 할지 이런 걸 우리가 감내할지 중에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내하는 부분 우리가 뭘 양보하고 1일 전에 끝내려면 뭘 양보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보시기 대략? 대략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아까 제가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한테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이제 백지수표를 우리한테 던져놓고 이거 채워와라고 하는 협상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협상 과정이라면 고위급들이 만나는 빈도가 잦아지면 그건 곧 무슨 얘기냐면 협상의 종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건데 트럼프의 협상의 특성상 고위급이 아무리 숫자를 맞춰서 갖고 가도 마지막에 트럼프가 도장을 안 찍거나 숫자를 바꿔버리면 거기서 또 시간이 더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점점 가까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라는 변수까지 어떤 예상을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로 가는 문고리를 누가 쥐고 있냐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쥐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다른 나라는 스캇 베센트랑 단판을 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하워드 러팅 상무장관이랑 지금 치고 있죠. 근데 원래 하워드 러팅 상무장관이랑 실무적인 거 하고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갖고 갔을 때 스캇 베센트가 트럼프한테 들고 왔다 핑퐁을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31일 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니까 근데 그날이 이제 관세 부과 하루 전이잖아요. 하루 협상 갖고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 저 이제 틀리면 또 이제 하이킥 청취자들 엄청 욕을 먹겠지만 편하게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전망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조금 유예를 해주고 며칠 더 협상을 하고 8월 초쯤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허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랄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아이템으로 따지면 한 6개 정도 있어요. 6개 정도 있다는 게 농축산물 개방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LNG 구매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법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 협력이 있고요. 뭐 대충 한 5-6개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아이템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업도 예를 들어 조선업도 그 안에 전선이 3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 인재 양성 도와주겠다. 둘째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미국에다 투자하겠다. 세 번째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기술 이전이라는 거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한테 줄지 이거 사실 그 노포 자주 가시는 데 있으십니까? 맛집들? 저는 뭐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편은 아니라서요. 제 질문 잘못 드렸네요. 왜냐하면 노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노포의 그 맛집의 비법 소스를 열라고 하면 안 열겠죠. 근데 이제 미국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기술 이전이라는 게 우리가 조선업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의 비법 소스, 국가의 원천 기술 이런 것까지 열라고 하면 그 부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관세율이요. 그거는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유연할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의 경합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EU가 거의 비슷한 관세율로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의 관세율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일본이 협상 먼저 하고 나서 그걸 우리가 일종의 모의고사처럼 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 생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EU라는 전선이 무너진 거. 그러니까 EU라는 전선이 먼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거의 주요 협상 대상국 중에 이제 혼자 남아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타결한 그 관세율이 우리나라에게도 일종의 해답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사실 우리가 걱정은 조금 협상을 너무 섣불리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그 상품을 사게 될까 봐. 그러니까 미국의 15% 관세라는 상품을 사게 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인 거죠. 그런데 그 15% 선보다 좋은 조건을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이 아까 해답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원래 이제 그 이론대로라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는 미국이랑 FTA를 하고 있어서 자동차 무관세였습니다. 일본은 FTA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 2.5% 관세 내고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15%를 자동차 관세를 받았으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12.5%를 받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마 힘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나열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절대 주지 말아야 될 건 그 노포 기술. 네.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농축산물 시장이라는 예. 것도 30개월 연령 그거 말씀이신가요? 30개월 예. 연령도 그렇고 쌀 예. 시장 개방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한 열흘 사이에 기류가 좀 변했잖아요. 예. 그전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조금 어렵다라고 예. 정부에서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것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든 트레이드 카드로 써야 되지 않나라고 예. 보고 있는데 요거는 국민 정서랑 또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른 나라들이 결과가 나온다면 우린 지켜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원래 예상보다 약간은 상대적으로 더 편한 상황입니까? 협상하기가. 그 얘기를 드리려면 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예.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영어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끼리 얘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 중국 때릴 건데 일본 일로 와봐, 한국 예. 일로 와봐. 그래서 예.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때릴지 해보자였다면 트럼프 때 외교 방식은 보통 라이크 포지션드 컨트리끼리 예.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같은 처지의 국가들끼리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예.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희의 같은 처지의 국가들이 이미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답지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강박들이 있을 수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 층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예.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피해가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예.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내 여론이 네. 아무래도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그 부담을 좀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할까 사실 감수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이 왜 안 나섰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예. 나섰을 때 장점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높은 권위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넓은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관세 협상을 전체판의 일부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분의 예. 일부분을 생각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들어갔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관세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가들이 조금 더 잘 알고 네.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관세만 챙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국내적 현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하고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해주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 15%를 지켰다 그러지만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일본의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종 성적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 제일 신기한 건 네. 공동 협상에 대한 공동 합의문이 없다. 네. 그리고 동상이몽이다. 예.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네. 5,500억 달러가 들어올 거고 예. 그중에 이익이 나오면 90% 미국이 갖고 예. 갈 거다. 일본의 얘기는 그중에 사실 실제 투자는 1~2%고 예. 그거 미국이 90% 갖고 가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이 대출이나 뭐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예. 두 나라가 하는 얘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협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보면 예. 크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야, 트럼프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그래서요. 보자인 예. 거죠. 예. 그리고 EU 협상도 되게 비슷해요. 예. EU도 잘 보면 예를 들어서 EU가 향후에 3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를 산다고 그랬는데 예. EU가 작년에 예. 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가 760억 달러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1년에 수출하는 에너지가 3,100억 달러 되거든요. 예. 그러면 EU가 1년에 2,500억 달러씩 미국 에너지를 사가잖아요. 예. 그럼 거의 미국산 에너지를 거의 다 사가는 거예요. 예. 미국이 수출하는 에너지를. 예.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리고 EU는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그리고 EU에서 난 6천억이라는 투자 금액이라는 게 예. 유로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의향서를 받은 거예요. 예. 미국에 투자 얼마 할래? 그거의 맥시멈입니다. 예.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EU한테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협상술로 봐서는요.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약속하고 지켜보고
뭐 이게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예. 게 힘든 것 같아요. 예. 트럼프와의 협상은 두 개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는 실리도 챙겨줘야 되지만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니까 이만큼 나온 거야를 보여줘. 보기 좋게 해주는 거. 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거기다가 너무 엣지를 두면 예. 사실 미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미국이 얻고 싶어하는 것,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얻고 싶어하는 게 거의 분명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빠져 있을 때는 아마 미국도 쉽게 예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측면에서 한번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도 여기서도 몇 번 지적했는데 우리는 무슨 협상을 하거나 하면 우리를 쪼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해요. 언론들이. 뭐냐면 왜 지체되고 있냐, 왜 저쪽에선 저런 태도로 나오느냐. 그런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최근에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네. 좀 흐름을 보면, 국내 여론을 보면 지금 농축산업에서는 첫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예. 있죠. 뭐 이런 거 개방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또 시위를 해요. 예.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똑같은 시위인데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층위에서는 다른 시위인 거죠. 네. 하나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압박하는 네. 게 있고 당연히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협상에서 그거 빼줘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고 네. 또 한쪽에서는 미국한테 너무 그렇게 지금 협상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예.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저는 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이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제 생각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협상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 있지만 얘기 안 나오는 거 있는 게 뭐냐면 예. 조만간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예. 품목 관세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네. 삼성인 예. 거죠. 삼성전자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일본하고 저는 EU 협상이 이 두 나라의 측면에서 잘 된 부분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도 무슨 얘기를 했냐. 향후에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할 때 일본 좀 잘 봐주기로 했다. 예. 물론 그 잘 봐주는 게 어느 정도 미국이 할지는 예. 잘 모르겠지만 EU도 향후에 반도체랑 의약품 품목 관세할 때 EU에 대해서는 좀 호혜롭게 해주기로 예. 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향후의 관세를 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확약이라도 좀 약조라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아마 그런 쪽에서도 이재용 회장께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협상을 위한 그런 전제적 카드인데 이 움직임 자체가 지금 협상에 도움을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협상에?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EU에서도 기업들한테 불러서 예. 너네 얼마 할 수 있니 얼마 할 수 있니 모아서 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예.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기업 총수들의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이 있으면 그 대표단 주변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삼성 좀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SK 좀 더 할 수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좀 더 할 수 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에 약간은 겹치는데 그 반대적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부분을 아까 여쭤봤네. 그래도 이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국민들이 이건 좀 마음속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분야는 뭐 있습니까? 아까 쭉 나열하신 것 중에. 저는 예. 투자 금액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투자요. 예, 투자 금액 예. 자체가 금액 커지는 자체. 커지는 예.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일본이 조금 약정했던 것처럼 예. 이거 우리도 좀 받으면 저는 그렇게 좋은 딜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알래스카 LNG도 뭐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요. 네, 네. 이거 손해 많이 보는 장사입니까? 알래스카 말씀을 LNG? 제가 늘 예. 드리는데요. 뭐냐면 프루도베이라고 북쪽 알래스카 예. 북쪽 끝에서 이 LNG가 막대하게 묻혀 있는 데가 예. 있는데 여기가 너무 추워서 예. 1년에 항구가 한 달 열립니다. 예. 그래서 항구로는 안 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걸 한 3,000km 밑으로 빼요. 예. 그래서 앵커리지 근처까지 빼는데 예. 거기가 자연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럼 네. 자연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청취자들이 감이 안 오실 텐데 2m짜리 술록이 다닙니다. 예. 그럼 술록이 지나다닐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3m에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예, 됩니다. 그림이, 예. 그러면 그게 경제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죠? 경제성이 있을 거냐. 그리고 건립 자체도 그 건설 자체도 너무나도 난이도도 높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안 들어가고 근데 싶은 이게 협상에 오르 아까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거 한다 그러고 말입니다. 공사 오래 걸리잖아요. 네.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게 예. 근데 이제 예.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공사들이 들어가고 예. 뭐 사업 계획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부분이 없고요. 있으니까 예.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속도를 내는 걸 보여줘야만 할 수밖에 없다. 성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안 나오는 건가요? 이거 하면 막 뭐 무조건 손해인가요? 아니면 약간 이게 해가지고 좀 뭐 이게 남을까 뭐 이런 정도인가요? 그게 감이 잘 안 와서요. 그게 한 20년 넘게 하려고 했는데요. 예.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대부분 대부분 손을 뗄 정도로 채산성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의도는 뭔가요? 저렇게 채산성이 안 나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떠넘기려는 건가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예. 본인들도 채산성 안 나오는 거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만으로는 이거 답 안 나오니까 예.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들 불러다가 트럼프 특유의 내가 한 30년간 안 된 거 이것도 내가 해결했어. 그리고 근데 한 다음에도 비용 문제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비용 문제가 남아 있지만 예. 미국으로서 뭘 얻을 수 있는 건가요? LNG가 나오잖아요. LNG를 어쨌든 외국에다 수출을 확보할 수 있다. 앵커리지에서 그 배에 실어서 아시아 쪽에다 뿌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수입은 대부분 이제 미국이 갖고 갈 거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전망으로서 마감 시한 좀 넘기면서 좀 유예 기간 가지면서 며칠 더 갈 가능성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제일 합당한 시나리오, 지금 합리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예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어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게 분명하고 예. 더 중요하게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미국이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미국은 계속해서 카드를 올리려고 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켜내야 될 부분을 레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서 그것만은 안 내주는 게 중요하고 예. 나머지 부분에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어떻게든 뭐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이게 잘 보시면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과 피해를 좀 덜 보는 부분이 국내에서도 지역별로도 분명히 차이, 있죠. 산업별로도 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데 있어서도 정부가 뭐 보조금을 좀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산업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육성을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국내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특히 우방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런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방에 대한 전방위 예. 압박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는 제가 오늘 낮에 사실은 예. 국제기구에 계신 분이랑 잠깐 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꽤 유명한 국제기구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중국이랑은 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예.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럴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랑 척져봤자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예. 없습니다. 예. 뭐 미국이 워낙 중국 의존성이 높아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수사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 중국에 같고요. 대한 압박은요? 압박이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방 중에서도 미국이 굉장히 특정 품목에 대해서 100%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예.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30%, 35% 관세 원래대로 원안대로 가면 보복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보복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권역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예. 중국 아니면 없는데 캐나다, 멕시코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 본인들도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반격을 하는 부분은 예.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나라들은 예를 들어 뭐 우리나 일본 같은 예. 나라들은 또 미국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저 고관세 정책 같은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자국의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 그러니까 저런 자의적 정책이 임기 끝날 때까지 지속 가능할까요? 제 여쭤보고 싶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이미 관세부가 전에 물건들을 쟁여두고 예. 지금 그 가격 안 올려 팔 수 예.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OBBBA 법안이라고 예. 감세 정책 연장을 예. 법안했잖아요. 그거 앞부분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경기 부양 넣어놨고요. 예. 연준에다가 금리 내리라고 하는 것도 경기 부양 측면을 계속해서 예. 얘기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숫자라는 것은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고 예. 단기적으로는 내 임기 초반에 경기가 너무 좋았잖아. 이걸 갖고 이제 또 내년에 예. 중간선거 승부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딱 시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